수학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4쪽 오늘의 주제는 필요한 재료의 양을 구해 볼까요? 입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맛있는 참치 주먹밥이 나왔어요. 지금 주먹밥이 4개인 걸 보니까 4인분인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치 주먹밥 4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와 재료의 양입니다. 참치 주먹밥 1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의 양을 구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4인분 만드는데 재료가 이만큼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1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의 양을 구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전체에다가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인분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탐정 코난처럼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수학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명탐정 코난의 표정을 떠올리면서 분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밥부터 한번 전체 양에서 나누기 4를 해볼게요. 자, 밥이 800g이었으니까 나누기 4를 하면은 1인분에 필요한 밥은 200g이 되고요. 참치는 300g이었으니까 나누기 4를 하면은 75g이 됩니다. 다진 양파. 여러분, 여기서 큰 술은 좀 큰 수저로 한 스푼 하면 이제 1큰술이 되는 거예요. 여기 5큰술이라고 나왔으니까 약간 수저 중에 조금 큰 수저로 5스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 나누기 4를 하니까 1과 4분의 1 큰술이 나왔고요. 검은 깨는 자, 2 나누기 4를 하니까 2분의 1 작은 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작은 술은요, 좀 작은 수저 있죠? 그걸로 그 단위를 얘기해요. 수저 중에서 좀 작은 수저. 자, 그리고 참기름은요, 3과 2분의 1 나누기 4를 하면 되는데 3과 2분의 1은 우리가 가분수로 바꾸니까 2분의 7이 되죠? 그래서 나누기 4를 하니까 8분의 7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 1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양을 구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는 그런 수학 문제네요. 자, 선생님은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떡볶이를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실과 시간에 학생들이랑 학교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떠올라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6학년 학생들과도 같이 수업 시간에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떡볶이를 보니까 3인분에 들어가는 재료로는 흰떡과 대파, 어묵, 고추장, 설탕, 케첩, 다진 마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인분당 얼만큼 드는지 여러분 교과서 25쪽에 밑에다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정지해 놓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다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인분에 해당되는 재료의 양이니까 1인분에 필요한 재료의 양으로는 나누기 3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25쪽에 1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의 양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풀이하는 것과 선생님이 풀이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먼저 흰떡은 120g 나누기 3을 하니까 40g이 나왔고 대파는 1과 2분의 1 나누기 3을 해서
2분의 1개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묵은요. 75g 나누기 3을 하니까 25g이 나왔고, 고추장은 1과 2분의 1 큰술인데 나누기 3을 해서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설탕은 5분의 4 나누기 3을 하니까 15분의 4가 나왔고요. 케첩은 1과 2분의 1 큰술인데 나누기 3을 하니까 2분의 1 큰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술이란 수저 좀 큰 거를 기준으로 만든 단위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진 마늘은요 12g인데 나누기 3을 하니까 4g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1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양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둠이 6명일 경우에 여기다가 곱하기 6을 하면은 여러분 모둠에 필요한 양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수학을 응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4쪽 탐구수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료의 양을 구해볼까요? 자, 1번 참치 주먹밥 4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와 재료의 양입니다. 참치 주먹밥 1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의 양을 구해봅시다. 여러분, 맛있어 보이는 참치 주먹밥 4인분이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재료를 보니까 4인분에 해당하는 재료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뭐예요? 참치 주먹밥 1인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의 양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에서 나누기 4를 해주면 되겠죠? 선생님이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밥은 전체 무게가 800g인데 나누기 4를 하니까 이제 200g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참치 300g이니까 나누기 4를 하면은 75g이 이렇게 나오겠죠? 선생님이 한번 300을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나누기 4 하니까 자 4, 7에 28 빼기 20이 이제 나오고 4 곱하기 5 하니까 20이 돼서 0 이렇게 나누기를 하니까 75g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다진 양파는 5큰술이라고 하니까 5 나누기 4는 4분의 5가 되고 이거를 대분수로 바꾸니까 1과 4분의 1이 되었습니다. 검은 깨는 이 작은 술이라고 했는데 2 나누기 4를 해서 4분의 2가 되고 이걸 약분하니까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참기름은 3과 2분의 1 큰술이고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자, 가분수로 바꾸니까 2분의 7 나누기 4는 자 2분의 7 곱하기 4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나누기 4랑 곱하기 4분의 1이랑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쵸? 자, 이거는 8분의 7 여러분, 이렇게 필요한 재료의 양을 구해봤고요. 자, 두 번째,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맛있는 떡볶이 사진을 보여줬죠? 그것을 한 번 또 선생님이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3인분 나왔고요. 자, 먼저 흰떡은 120g인데 나누기 3을 하니까 이제 40g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대파는 나누기 3을 하니까 가분수로 먼저 바꿔서 2분의 3이 되고 나누기 3을 해서 2분의 3 나누기 3을 하니까 2분의 1이 되었습니다. 자, 어묵은 75 나누기 3 여러분 25가 나오죠? 자, 1과 2분의 1 나누기 3 여러분 1과 2분의 1이 맞네요. 바로 이제 아까 전에 계산했던 거니까 2분의 1 여기도 케첩도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설탕입니다. 설탕
나누기 3을 해보니까 5분의 4가 되고 나누기 3을 곱하기 3분의 1로 바꿔서 15분의 4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진 마늘 12 나누기 3을 하니까 자, 4g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1단원 분수의 나눗셈 잘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열심히 공부해주고 있는 우리 감정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학 1단원 마지막 시간인데 선생님이 원래 분수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첫 시간에 안내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준비가 늦어져서 이번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자, 첫 번째로는 분수의 이해인데요. 그림을 보면서 분수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오각형이 첫 번째로 오각형이 있는데 5칸으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 하나만 색칠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분수로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5칸 중에 한 칸이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5분의 1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이제 PPT로 강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분수를 쓰기가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5분의 1을 다르게 썼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는 3칸 중에 한 칸만 색칠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3분의 1이겠죠?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원인데 5칸으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 한 칸만 색칠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5분의 1입니다. 자, 다음은 정사각형인데 4칸으로 나눠져 있고 3칸이 색칠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4분의 3이겠죠? 자, 다섯 번째 5분의 2가 되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칸이 색칠되어 있네요. 네, 5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은 5칸 중에 3칸이 색칠되어 있으니까 5분의 3이 됩니다. 마지막 정사각형 4칸 중에 2칸이 색칠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4분의 2라고 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우리가 5학년 때 연습했던 거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건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연습 문제 4개를 준비했어요. 이거를 배움 노트에다가 먼저 적어주고 배움 공책에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그리고 풀이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꼭 카카오톡 채널로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화면을 정지하고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열심히 풀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하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4와 5분의 3. 4 더하기 5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선생님이 친절하게 계산의 단계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적어서 풀이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그 풀이 과정에 대해서 그 절차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여러분도 할 줄 알아야겠죠? 자, 다음에 보니까 자연수 4를 분모가 5인 분수로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5분의 4 곱하기 5라고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자연수 4는 분모가 뭐예요? 분모가 1이고 분자가 4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다가 각각 곱하기 5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5분의 20이 되겠죠? 거기다가 5분의 3을 더해서 5분의 23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과정을 이렇게 그 원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고요. 조금 더 빠르게 변하는 방법 다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선생님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자연수 부분이 4잖아요.
분모가 5죠. 그러면 4 곱하기 5를 한 다음에 그 위에 분자를 더해주면은 분자가 지금 3이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5를 한 다음에 3을 더해주면은 5분의 23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6과 7분의 3이 있죠. 이것은 자연수 부분 6과 분수 부분인 7분의 3으로 나타내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수 부분 6을 먼저 분수로 바꿔야겠죠. 분모가 7인 분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7분의 6 곱하기 7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연수 6에다가 분모와 분자에다 곱하기 7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7분의 42가 되고 더하기 7분의 3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7분의 45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대분수를 가분수를 바꾸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좀 더 빠르게 하려면은 여기 자연수 부분인 6과 분모인 7을 곱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분자인 3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7분의 42 더하기 3이 되고 결과적으로 7분의 45가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8분의 60이 있는데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줘야겠죠? 여러분, 먼저 분모가 8이니까 여기 60에 가장 근접한 8의 배수를 생각해 볼게요. 8, 1은 8, 8, 2, 16, 8, 3, 24, 8, 4, 32, 8, 5, 40, 8, 6에 48, 8, 7에 56. 여러분, 60에 가장 근접한 8의 배수가 뭐예요? 56이죠? 자, 56 더하기 4를 하니까 6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8분의 56은 자연수로 7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 더하기 8분의 4가 되고 그거는 7과 8분의 4로 바꿀 수가 있고 이걸 약분해서 7과 2분의 1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9분의 55가 있어요. 자, 또 9의 배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9, 5, 45, 9, 6에 54. 여러분, 55에 가장 근접한 9의 배수는 54가 있습니다. 54 더하기 1 하면은 55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54는 9 곱하기 6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분수로 나타내면은 9분의 54 더하기 9분의 1이 되고 6 더하기 9분의 1은 6과 9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9분의 54를 자연수인 6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대분수를 가분수로 그리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것을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의 수학 실력이 한 계단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9분의 54와 자연수 6 이게 같은 것인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번 분수의 나눗셈의 단원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학 2단원은 각기둥과 각불이라는 입체 도형과 관련된 그런 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5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이렇게 5학년 때 배운 게 6학년 때 연결되는 그런 계열성이 아주 뚜렷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게 중학교 1학년, 2학년으로도 계속 발전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만큼은 정말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5학년 2학기 때 배웠던 5단원 직육면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도형은
직육면체입니다. 그쵸? 지금 밑면이 직사각형이에요. 그쵸? 그 옆에 면도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직육면체의 면은 6개, 그리고 모서리는 12개, 꼭지점은 8개인데요. 여러분, 꼭지점과 모서리, 면의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죠? 자, 먼저 꼭지점은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표시하는 그 부분이 바로 꼭지점입니다. 면의 가장자리 세 곳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꼭지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모서리는요, 이 입체 도형의 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또 파란색 선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서리는 그래서 12개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그 면 보니까 위에도 모서리가 12개가 있고 옆면에도 4개가 있고 위에 4개, 옆에 4개, 그 다음에 아래에도 4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더해서 12개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면은 6개라고 하는데 위, 아래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옆에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 아래에 있는 면을 그게 합동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밑면이라고 또 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참고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육면체의 겨냥도와 전개도를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도 이렇게 그려서 수행평가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일단 왼쪽에 있는 겨냥도 보겠습니다. 겨냥도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5cm, 세로가 3cm, 그리고 높이가 4cm고요.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리고 보이는 모서리는요, 실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도록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도 바로 입체적인 모양을 떠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그려줬는데요. 이거를 펼친 것을 우리가 직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육면체 전개도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모는 종이에다가 먼저 밑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 밑면의 주변에는 옆면과 그 다음에 밑면과 합동인 위에 있는 그 면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겨냥도와 전개도를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5학년 때 배웠고 또 이것을 응용해서 6학년 단원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꼭 참고해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선생님이 준비학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